안녕하세요. 모티로그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천재 투자자들이란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에서는 워런 버핏, 또 벤저민 그레이엄, 또 피터 린치 등 10명의 천재 투자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탁월한 투자 전략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누구인가?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에 대한 찬사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지나친 과대 선전은 빼버리고, 워런 버핏은 지각 있고 합리적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한 사업가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요즘 소위 유명 인사라는 사람들은 실제 성취한 것보다 자신을 포장하는 마케팅 술이 뛰어나 유명세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버핏이 투자업계에서 최고의 유명 스타가 된 이유는 매우 평범하고 간단하다. 바로 실적이다. 그가 설립한 자주회사 버크셔 해더웨이는 투자자에게 32년간 연평균 24%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24%를, 그것도 매년, 더구나 30여 년간 아마 최고의 실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버핏을 둘러싼 전설에 물론 버핏의 개인적 성향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순 자산 가치로만 따져도 6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네브래스카에 있는 회색 벽돌로 아담하게 지은 버핏의 집은 50여 년 전 31,500달러에 산 것이라고 포브스는 보도한다. 가끔 언론의 중서부 사람 특유의 서민적인 매너와 체리 콜라와 맛있는 버거, 좋은 책 읽는 것이 취미라는 버핏의 수수한 성향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월가의 현란함이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맞다. 버핏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지는 않다. 몇 년 전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버핏 부부 지인과 함께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19.99달러짜리 안심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개인적인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버핏의 투자 스타일도 번지르르 하거나 눈길을 끌지 않는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인 버핏은 수십 년간 좋은 실적과 더불어 자금을 보수적으로 조달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버핏은 급등주나 기술주를 옮겨다니며 투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예를 들어 코카콜라, 월마트, 아노이저 부시, 벌링턴 노던 센터페이 등에 투자해서 오랜 기간 보유하는 스타일이다. 버핏은 투기나 과장 광고에는 관심도 없다. 어떤 기업이 히트작을 개발 중이라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일도 없다. 버핏은 이미 증명되고 안정적인 종목을 매수한다. 그가 관심을 두는 분야는 간단하다. 과연 그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버핏의 유일한 관심사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하지만 버핏은 그렇지 않다. 대신 해당 기업이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한가, 향후 몇 년간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경영진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업이 순조롭고 전망이 좋은 기업의 주가가 꽤 많이 오른다는 것을 잘 아는 버핏은 그 주식이 오늘,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주주에게 보내는 버크식 해더웨이의 연례 보고서에는 주가 변동에 따른 실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버핏은 해당 기업의 지표가 아주 인상적인 때라도 비이성적인 투자자의 형태 때문에 주가의 연간 등락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주식은 따라온다. 이것이 핵심 사항이다. 월가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 버핏의 뛰어남은
그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감각적이라는 데 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특별히 더 현명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즉, 다른 투자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상황 판단이나 숫자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대신 정신병 환자로 가득한 월가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버핏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해냈을까가 아니라 이런 나는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든다.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건 지능보다도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걸 버핏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2008년 5월 머니와 한 인터뷰에서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적당한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 네 IQ가 120이나 130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데 유난히 총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철학만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사업을 평가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월가에 퍼져 있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감정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쉽사리 간과하는 부분이다. 버핏의 투자법은 간단 명료하고 상식적인데도 투자자가 그대로 따라하기는 무척 어렵다. 논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수학적으로 난해해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시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버핏은 투자 시 감정을 옆으로 밀어두는 흔치 않은 능력을 지녔다. 2008년 5월 PBS와 한 인터뷰에서 버핏의 세 자녀 중 막내인 피터 버핏은 아버지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이지 않은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보고서의 숫자나 정보에 대해 명확하고 감정이 배제된 냉정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수제자 1930년 8월 30일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의 사업적인 재능은 어렸을 적부터 드러났다. 6살 때 6개의 코카콜라 세트를 25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았다고 한다. 처음 주식을 산 것은 11살 때였는데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를 3주 샀다. 1주에 38달러에 사서 27달러까지 내려갔다. 반등이 40달러가 되었을 때 팔아서 6달러의 차익을 남겼다. 그런데 그 주식이 200달러까지 가는 걸 보고 인내가 미덕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쳤다고 한다. 14살에는 신문을 배달해 모은 돈으로 네브래스카의 농지 40에이커를 1200달러에 사서 새를 놓았다. 고등학생 때는 핀볼 머신을 이발소에 설치, 운영에 졸업할 때 1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고 한다. 이 액수는 요즘의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버핏은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학에 진학했다. 버핏은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 다니다가 네브래스카 대학으로 편입해서 1950년 졸업했다. 엄청난 독서가인 버핏은 네브래스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우연히 뽑아둔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였다. 이 책을 읽고 버핏은 그레이엄 신봉자가 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에 떨어졌지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다. 대신 버핏은 그레이엄이 강의하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진학해 그레이엄의 수제자가 된다. 요즘도 버핏은 스승 그레이엄에 대해서 언급할 때면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말한다. 버핏은 석사학위를 받고 정신적 지주인 그레이엄의 회사에 취직한다. 뉴욕에서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받은 지 1956년 오마하로 돌아와 스스로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한다.
동업자들은 각각 25,000달러씩 투자했으며 버핏은 스스로 무한 책임 사원이 되어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운용을 잘해서 첫 해부터 1969년 해체될 때까지 13년간 29.5%라는 연복리 투자 수익률을 거두는데 같은 기간 다우 수익률은 7.4%였다. 엄청난 부뒤편에 가려진 사람. 버핏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우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버핏은 대중에게 자신의 회사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2008년 4월과 5월에 PBS 방송이 버핏의 세 자녀를 인터뷰한 내용을 버핏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다. 이 방송을 통해 제국의 뒤편에 있는 버핏에 대해 약간이나마 알 수 있었다. 큰딸 수지 버핏에게 아버지는 그의 신봉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했다. 아버지는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고마워하시고요. 자신이 그처럼 높이 떠받들 만한 존재인가 의아해 하시기도 하지만 말이죠. 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수지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원하면 집을 20채도 살 수 있고 요트 6채도 아무렇지 않게 구입할 수 있고 2주에 한 번씩 파리로 날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려고 하지 않으세요.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게임하면서 손자와 놀든지 아니면 매주 일요일 저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시지요. 그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의 전부예요.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막내 아들 피터 버핏도 비슷한 말을 한다. 실제로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애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저 하는 일을 즐기실 뿐이죠. 돈은 그러다 보니 벌게 되는 거고요.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돈은 점수판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것도 무척 잘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아버지는 돈을 쓰려고도, 돈으로 행복해지려고도,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사실 버핏은 결코 가난뱅이식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지만 다른 억만장자들처럼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2007년 버커셔 해더웨이 연례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그의 재산은 대부분 즉 99%는 버커셔 주식에 묻혀 있다. 2006년 7월 버핏은 향후 버커셔 해더웨이 주식의 85%를 5개의 자선기관에 차례로 기부할 예정이며 370억 달러는 게이츠 재단에 할당되었다고 발표했다.